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유택 교수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모니아의 주요 물성과 선박 추진 시스템 적용인데 앞에서 윤 박사님께서 생산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 뒤에도 아, 현대에서 선박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암모니아의 연료 특성과 선박 대체 연료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최근 그 선박의 연료를 다양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BP 에너지 아웃룩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그 마린 퓨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점점 어, 확대될 것이 좀 보이고 있고요. 2050년을 예상으로 봤을 때 이 마린 퓨얼 쪽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레피드 시나리오하고 넷제로 시나리오하고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시나리오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는 오일에만 100% 의존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어,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바이오 퓨얼이나 또는 가스 엔진 또는 하이드로젠 이런 연료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모니아는 지금 현재 주목받기로는 이 수소 캐리어이면서 동시에 수소에 기반한 액체 연료로 간주되는 친환경 액체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넌 포슬 퓨얼의 비중, 그러니까 바이오 퓨얼이나 액체 수소, 암모니아 등의 비중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암모니아 시장 진입 속도는 사실은 기술 혁신, 그러니까 생산에서 어떻게 단가를 낮출 건지,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실라하고 IAEA에서 지금 예측한 자료입니다. 지금 2021년에 보게 되면 포슬 퓨얼하고 로우 카본 퓨얼의 믹스 상태인데 EEXI가 도입된 2013년과 그다음에 40% 카본 인텐시티 저감이 적용이 2030년도로 적용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선박 연료는 로우 카본 퓨얼로 먼저 적용이 되었다가 그린 퓨얼이 들어오면서 2050년부터는 대부분 그린 퓨얼, 그다음에 로우 카본 퓨얼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오일 기반으로 약간의 이제 LNG가 주입된 가스 엔진에 의해서 LNG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점점점 바이오 퓨얼과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비중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서 이 비율이 확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넌 포슬 퓨얼, 그다음에 제로 카본 에너지 이런 걸로 CO2 이미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IMO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로우 카본 퓨얼은 LNG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액체 액화된 천연가스인데 헤비 퓨얼에 비해서 탄소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탄 액화 공정을 거치면서 이미 싹스하고 PM이 제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헤비 퓨얼에 비해서 100% 감축 가능하고요. 연소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뭐 낙스나 이런 걸 봤을 때 헤비 퓨얼 오일에 비해서 90% 가까이 감축 가능합니다. CO2는 그런데 이제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5% 정도밖에 감축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LNG 그 연료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진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저장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 주문한 LNG 퓨얼드 베셀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문량의 30% 정도, 3분의 1가량이 LNG 퓨얼 베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당분간은 이 LNG를 추진으로 하는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LPG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가스이고요. 사실은 자동차 연료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LNG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LPG가 생산되면서 싹스 배출 기준은 만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린 가스 오일에 비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조를 하게 되면 싹스 스크러버를 달아서
이 싹스 배출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LNG가 마이너스 163도에서 저장이 되는 데 비해서 LPG는 마이너스 40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연료 탱크 비용이 저렴하고 저장 조건이 매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신조 선박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선박도 LPG 추진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서 LPG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요. 사실 오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PG 운반선의 특징은 이게 IGC 코드를 따라서 설계가 될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운반하거나 또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YK에서는 지금 LPG로 추진되고 있는 LPG 암모니아 운반선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도 이 LPG하고 암모니아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선박들을 지금 이제 건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사실 칼로리틱 밸류가 높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수소의 밀도가 큐빅미터당 71kg 수준인데 헤비퓨얼 오일의 7% 수준이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 더 큰 탱크를 요구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소 추진 선박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엔진 기술이 아직은 미성숙 단계라는 것입니다. 연소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규모 이상 대형 선박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기술 수준이 좀 미비한 편이고요. 현재 있는 뭐 MF 하이드라 또는 이제 이 토페카사에서 생각을 한 수소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액체 수소 저장 탱크, 이런 형태의 액체 수소 저장 탱크, 그다음에 연료전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소 공급 인프라가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액화 플랜트가 있는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계획으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엔진,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기술 개발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연료 탱크가 좀 문제인데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상온에서 가스 상태를 조장을 하려면은 350기압 이상의 고압이 요구되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LNG처럼 상압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53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마이너스 253도까지 이르는 저장 탱크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사실 메탄올은 화석연료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친환경 연료가 아니죠.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바이오매스 소스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얻어진 싱가스로부터 합성이 되게 되면 얘는 그린 메탄올로 간주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오가스 리액터, 그다음에 가스 클리닝, 바이오 리포밍, 메탄올 신세시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이오가스로부터 얻어진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진 바이오가스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수전해로부터 얻어진 수소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이오메탄올은 그린 퓨얼로 간주가 돼서 이게 독성도 있고 플래시 포인트가 낮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LNG보다는 좀 더 저장이 용이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메탄올을 기존 산업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 탱크가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메탄올의 가격 자체가 이 마린가스 오일이나 헤비퓨얼 오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메탄올을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을 할 때 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느 규모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죠. 낙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EGR 또는 이제 SCR 시스템을 반드시 탑재할 필요가 있고요.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때는 이 그레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LNG나 이 디젤과 비해서 CO2에 대해서 특별히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메탄올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CO2 배출이나 아니면은 싹스 낙스 문제 대처가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탄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탄올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메탄올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레이 메탄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하고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는 바이오메탄올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그레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LNG나 디젤 오일과 비슷한 양의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퓨얼로 간주되기 때문에 CO2 배출이 없다고 지금 간주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독성이 있고 플래시 포인트가 낮은 단점을 저장 탱크하고 엔진 기술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 가격 자체가 마린가스 오일이나 헤비퓨얼 오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메탄올을 생산을 하는,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가스 리액터를 거쳐서 가스 클리닝을 해준 다음에 설퍼를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리포밍하고 메탄올 신세시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 공정 자체가 어느 규모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을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탄올은 연소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엔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하게 되는데, 단점 자체가 낙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EGR과 SCR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암모니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NG나 LPG, 수소, 그다음 메탄올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인데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뭐 우수하거나 양호한 편이다. 열량도 좋다. 그다음에 특히 제로 카본 퓨얼, 같은 제로 카본 퓨얼인 수소에 비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S&P에서는 2050년까지 선박 연료의 45% 정도를 암모니아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ABS에서도 암모니아와 수소가 상당량의 선박 연료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연료가 선박에 적용될지, 사실 이거는 선박 엔진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연료 저장 시스템이 어떤 연료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저렴한지,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연료 공급 인프라,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어떤 게 더 저렴한지가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무탄소 연료들 중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가능성이 가장 높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연료 저장을 위한 카펙스, 초기 투자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UMAS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여기서는 2050년까지 99%까지 선박 연료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45%에서부터 90%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 암모니아가 선박 연료 시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일한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게 많고요. 엔진하고 저장, 에너지 이피션시 테크놀로지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엔진하고 저장 탱크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효과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용이 소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모니아가 각광받는 이유의 첫 번째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다양한 연료 경로를 통해서 합성이 가능한 무탄소 연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를 한 다음에 하버보시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모니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가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CCS를 통해서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브라운 또는 그레이 암모니아에 비해서 CO2 발생량이 85%까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CO2와 관련돼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통상적인 하버보시 공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NH3다 보니까 질소하고 수소가 필요하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로부터 분리를 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리포밍을 통해서 개지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인 바로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재생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내고 여기서부터 수소하고 질소를 얻어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원료를 하버보시로부터 합성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 관련돼서는 윤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저장 조건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특히 수소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증기압이 약 1.8기압 정도고 LPG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용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 실린더 또는 저온 탱크 적용이 가능하죠. 또 수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3도 또는 350기압의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양의 헤비 퓨얼 오일에 비해서 2배 내지는 6배 정도 가까이 큰 탱크가 요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를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수송을 하고 분배를 위한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퍼틸라이저를 위해서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하고 있는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선박 연료로서 이게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새로운 밸류 체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암모니아를 수송하는 방법은 이제 박상민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일단은 상압에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영하 33도 세미 레프리지레이트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4에서 8기압 정도로 운반을 하게 되면 영하 10도 그다음에 상온에서 생각을 한다면 17기압 정도의 압력이 있으면 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이 LPG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IGC 코드 2014년 IGC 코드를 적용한 LPG 캐리어의 경우에 암모니아를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30K, 52K, 80K 규모의 하고 캐패시티를 가지는 캐리어들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NIK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 연료실 엔진룸 앞에 이제 암모니아 탱크를 놓는 것인데 어느 규모의 엔진과 어느 규모의 탱크가 필요한지는 앞으로 배를 설계할 때 좀 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용으로 비료의 원료와 냉매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연성이면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제 주요 코드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IGC 코드에서는 16.9.2항에서 유독성이 있는 화물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이 계획 상세 요건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NG, LPG, 디젤,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IGC 코드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밀도 자체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건조한 조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어서 위험 요인이 지금 경감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습한 조건에서 특히 이제 선박에서는 이게 물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운항을 할 때 누출이 되게 되면 이제 습한 조건과 맞물려서 이제 금속 표면에 내려앉고 금속에 대해서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마른가스 오일하고 LNG, LPG, 암모니아, 수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점이 에너지 덴시티로 봤을 때 마른가스 오일이 36 정도가 되면 LNG가 22, LPG가 23, 암모니아가 11 정도 이제 마른가스 오일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요. 수소로 하게 되면 8.5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를 1000 큐빅미터의 가스 오일을 했을 때 LNG가 1600, LPG가 1500.
암모니아가 3,000, 수소가 4,000 정도로 저장 탱크가 좀 더 커지는 단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저장 조건이 마이너스 33도이기 때문에 다른 LNG나 수소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연료 특성을 좀 더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암모니아의 연료를 봤을 때 이 자동 점화 온도, 그다음에 이그니션 에너지, 버닝 레이트 같은 것들을 지금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그니션 템퍼러처는 650도로서 LNG나 LPG하고 조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그니션에 필요한 에너지를 봤을 때 8메가줄로서 0.28, 0.25에 비해서는 훨씬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버닝 레이트를 보게 되면 40, 46에 비해서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연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링 포인트가 이제 마이너스 33도로 이제 LPG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점화가 쉽지가 않고 연소가 되게 느리게 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를 봤을 때 이 만에서 지금 LGI 엔진에 대해서 개조해서 암모니아하고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퓨얼 엔진을 지금 내놓을 예정인데, 이 암모니아 모드하고 리퀴드 퓨얼 모드 두 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모드일 때는 이 파일럿 플레임, 그러니까 파일럿 퓨얼을 다른 걸 집어넣어서 연소하면서 그때 그 뒤에 암모니아를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리퀴드 퓨얼 모드는 기존에 있는 연료하고 동일하게 엔진 모드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 암모니아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특성이 좀 연소 특성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점화하기가 어렵고 화염 속도가 매우 느리고 연소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좋지가 않지만 반면에 화석 연료와 함께 혼합되는 경우에는 급격한 연소 반응이 관찰되어서 연소 특성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그니션 시스템이나 에너지 캐패시티, 그러니까 엔진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화석 연료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진 디자인도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 공기 혼합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플레임 스테빌리티 리밋이 낮기 때문에 이 기존 화석 연료를 위해 최적화된 가스터빈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1967년도에 이미 이제 67년 되게 오래됐죠. 연구가 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를 주입을 하기 전에 약 28% 정도를 미리 디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질소하고 수소로 디소시에이션 해주게 되면 플레임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내부 연소 엔진에 적용을 하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 연소 촉진제로서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파일럿 인젝트된 암모니아 공기혼합 유체를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스터디를 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암모니아의 연료 특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연료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나 수소, 메탄 이런 것들을 다른 연료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소죠. 혼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신테프 연구진이 고민하는 내용은 엔진에서 얻어지는 폐열을 이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부분 분해하고, 이때 이제 4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데요. 질소와 수소로 분해를 하고 이 일부가 분해된 질소, 수소를 암모니아하고 혼합해서 연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연소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충분한 양의 공기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양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업이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보니까 암모니아하고 수소, 그다음에 천연가스 연소 특성을 비교했는데 순수 수소를만 사용하면 반응성이 좋긴 하지만 너무 일찍 점화가 되는 단점이 있고, 암모니아는 점화가 잘 안 되고 연소가 느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수소와 암모니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 인터널 컨버션 엔진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암모니아를 부분 분해해서 에너지 컨텐츠를 향상시킨 후에 암모니아, 수소, 질소 혼합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엔진 사이클 전체 효율이 크게 향상이 되고 천연가스하고 유사한 연소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암모니아를 그냥 연소시키는 경우와 수소를 연소시키는 경우 차이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인터널 컨버션 엔진에 적용하는 경우에 이제 쭉 스터디를 해보게 되면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만에서는 이행정 듀얼 퓨얼 엔진을 2024년까지 사용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LPG 엔진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낙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SCR을 엔진 후단 백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라에서는 듀얼 퓨얼, 그다음에 스파크 이그나이티드 엔진을 개발 중인데 작년에 2021년에 풀스케일 엔진 테스트를 해서 70%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연료, 여기서 이제 혼소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연료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성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엔진에서는 순수 수소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소를 할지, 그다음에 암모니아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톤 벤처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서는 이행정, 로우 스피드 디젤 엔진에 적용을 해서 연소 특성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때 이제 암모니아하고 수소, 이제 그 부분 분해에서 이 최적 혼합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대학에서는 이 바이오워프트사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발전기에 수소를 파일럿 퓨얼로 공급하는 일렉트리컬 프로펄전 11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부 연소를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발전기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수소를 파일럿 퓨얼로 공급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디프 대학도 있는데요. 카디프 대학에서는 암모니아 70%하고 수소를 30%로 블렌드를 이용을 해서 가스 엔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으로 엔진을 시동을 한 다음에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소 블렌드 연료를 적용을 해서 이 가스 엔진을 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소를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혼소를 할 때 엔진을 섞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미리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은 다음에 주입을 하는 호모지니어스 컨버션 컴프레션 이그니션 기술도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미리 연료를 혼합을 한 다음에 엔진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컴프레션 레이쇼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반면에 운전 로드에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엔진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옥실러리 파워 유닛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뉴캐슬 대학에서 가스 엔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던데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연료가 들어가서 지금 익스펜더하고 컴프레서가 동시에 작용이 되는 그 시스템, 리니어 줄 엔진 제너레이터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디프 대학에서 일본에 있는 AIST하고 도호쿠 대학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쪽에 암모니아하고 메탄하고 에어를 공급을 해서 플레임을 만들어내고 플레임에서 나오는 주요한 이 특성들을 연구하는 시스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암모니아 연소 특성, 암모니아를 적용한 엔진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앞서서는 이 인터널 컴버션 엔진에 주로 적용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암모니아가 수소의 캐리어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NH3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NH3에서 질소를 떼어내고 수소를 활용을 해서 연료전지에 적용을 한 다음에 전기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배에서는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OFC가 높은 작동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캐소드에서 이동시키면 전기를 발생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작동 온도가 높은 것은 좋지만 이게 내구성이나
이 발전 용량 등에 대해서는 아직 좀 테스트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SOFC 베이스된 파업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SOFC를 지금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SOFC는 베이스 로드, 그다음에 가스 터빈을 트랜전트 로드에 적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LNG를 이용을 해서 또는 메탄올을 이용을 해서 그 수소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 그다음에 로드 대응을 엔진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암모니아로 이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 성급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암모니아 탱크에서 연료를 SFC에 공급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추진 선박에 활용을 하는 것도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SOFC랑 조합을 해서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모니아의 단점은 독성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굉장히 심하게 수가 있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US EPA 규정으로 보게 되면 25에 35 ppm, 거의 제로 리크 수준으로 시스템 관리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암모니아 누출 대응 기술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 이 그림은 온도에 따른 암모니아의 물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상온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물에 상당히 잘 녹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엔진, 그다음 연료 공급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 LPG의 경우에 이쪽 연료 공급 시스템 전단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볼륨이 약 235리터인데 이걸 암모니아로 대체했을 때 대략 600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누출이 되었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2분 동안 암모니아가 들어와서 탱크에 이제 머무를 때 이 물에 다 녹는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대략 계산을 해보게 되면 탱크 캐퍼시티가 약 4.5 큐빅미터, 그러니까 넉넉하게 약 5에서 6 큐빅미터의 물탱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누출이 된다, 암모니아를 또 회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물에 녹인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녹아져 있는 수용액을 또 처리하는 시스템이 또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의 회수,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리크에 대비한 안전 설비에 대해서도 이 물에 녹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LPG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보다는 양호한 저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무탄소 선박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연소 특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연소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 질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 디젤 같은 다양한 혼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퓨얼 엔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료와 혼소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소 운반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연료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또는 가스 엔진과 함께 결합을 해서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 중에서도 이제 SOFC, PEM 다양한 연료전지들이 있는데 SOFC가 가장 적합한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특유의 냄새하고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량의 누출로도 인명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